이재명 대표가요, 공제 한도를 높여서 18억 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상속세 개편안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여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 플레이는 그만하라 이렇게 좀 비난을 했어요. 이 목소리부터 한번 좀 들어보시죠. 터무니없이 높은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정작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며 마치 해결사인 척 상속세 개편을 운운했습니다. 우클릭, 좌클릭 정신없는 행보도 모자라 입만 열면 남 탓하는 변명한 기질까지 여전합니다. 국민을 기망하는 이중 플레이 이젠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상속세를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도권의 대다수의 중산층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게 하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저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거 또 바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에 이른바 종부세 얘기도 나오면서요. 상속세 얘기가 여야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종부세 속된 말로 간을 보다가 민주당에서 이제 백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세금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접근이 신중해야 되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상속세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부자 감세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값이 50% 이상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맞아요. 결국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이냐 갑자기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사실상 그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도 우리가 52시간 예외를 두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본인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듯한 이렇게 이슈를 빼앗아 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서 동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공제 금액과 여러 가지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세율 자체를 줄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나라는 유산세입니다. 뭐냐면 부모가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는 건데 네네. 유산 취득세는 각자 자녀들이 받은 세금,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얘기한 거, 새롭게 얘기한 게 본인들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의 문제점과 또 하나 세율을 낮추는 부분이 여전히 갈라치기를 해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최고 세율을 낮추는 이유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2번 상속하면 기업이 거덜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를 팔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게 일자리 민생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폄하하는 건 문제다. 그런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용 대변인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송원석 의원도 여기에 얘기를 했어요. 이 대표의 SNS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다.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을 고집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프레임을 씌워서 얘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상속세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을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 자체는 또 바뀌는 거 아니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좀 그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52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발언했었잖아요. 네네. 민노총에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서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말만 했다면 서로 상대방 비난하니까 네.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었죠. 주 52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는 우클릭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진보나 보수 정당이 서로 어쨌든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선이 예. 뭐 곧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2012년도에 박근혜 대표가 경제민주화 진보적 의제를 먼저 드린 게 그때 새누리당이었다고요. 네. 이거는 전혀 탓할 게 아닌데 좀 우클릭하면서 중도로 확장을 하고 또 국민의힘도 좀 좌파적인 정책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예. 양쪽 정당이 좀 이렇게
중간을 수렴하는 이른바 이게 망나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망나형 정당, 캐치올 파티 모든 정책을 이제 수렴한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게 현대 정당의 추세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제 이 우클릭에 대한 걸 하지만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좀 일관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A 정책은 좀 진보 정책을 내고 B 정책은 좀 우파 정책을 내고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말이죠.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런 건 국민의힘이 약간 비난의 수준이 높은데 예. 좀 귀담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우클릭하는 것은 맞다. 중도를 잡으려는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그거를 믿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요 화면을 보면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요. 처음으로 우클릭에 대한 생각을 직접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클릭 했다고 저를 자꾸 모는데 저 우클릭 안 했어요.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클릭이 아니고 원래 제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이 아닌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클릭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는 건지 아닌 건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나는 원래 제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보고서 저는 생각이 난 게 예전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나라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좀 아까 최찬열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그 방향 설정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을 만드는 것은 말하자면 민주연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대표 개인의 생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 내에도 정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마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덥석 받을 수도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당내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이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이 비명계 역시요. 이런 이 대표의 행보에 이제 쓴소리를 내놨었습니다. 이 대표를 만난 김경수 전 지사는요. 당의 노선을 바꿀 때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직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대표는 이제 연일 통합 또 포용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치윤 부의장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때도 자리에는 앉았지만 차 한잔하지 않고 그냥 네 알겠고 수긍만 했지 특별히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자꾸 진정성, 우클릭 이런 얘기 하는데 민주당의 기본 원칙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노동시간 같은 노동정책 관련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반도체 특별법이나 그런 이야기가 이슈가 터졌을 때 주 4일제도 제안을 해보고 뭔가 조금 더 유연하게 52시간은 건 유지하면서도 특정 직군에 대해서 특정 소득 단위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적용하는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이 대원칙을 바꾸지 않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 감세한 것도 얘기는 부동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감세는 안 된다라는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가격의 현실적인 반영 이것들을 하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세율 여전히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일부 수용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좋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럼 국민의힘이 했던 정책 환영한다. 끝까지 변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 정책 꼭 하자고 하셔야지 뭔가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뭔가 정책을 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예. 무조건 넌 거짓말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제 정치를 좀 회복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이 만나면서 하는 얘기는 원칙을 지켜가고 있는 건 좋지만 뭔가 그리고 유연하게 하는 건 좋지만 늘 집토끼와 산토끼 이 두 가지를 서로 잡으려다가 하나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토끼를 향해 가는 그런 전략은 오케이지만 집토끼를 꽉 잡는 그런 정책을 항상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한 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